이 연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986년, 2001년, 2015년 뭐죠? 예. 부동산 대세 상승이 시작하던 해입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는 15년 걸렸어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14년 만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대세 상승장은 아주 단순하게만 보자면 15년, 14년 이렇게 왔으니까 14년, 똑같이 14년 만에 온다고 그러면 언제입니까? 2015년에다 14년, 2029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2029년,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어라? 5년밖에 안 남았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하락이 있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하락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91년도. 그렇게 하락이 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2001년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입니까? 딱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01년도부터 시작한 대세 상승기에 하락점이 온 때는 언제냐면 2008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2008년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이 왔던 2015년까지는 얼마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10년 걸리고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이 언제 왔습니까? 이번에는 2022년도에 왔죠. 거기에다가 7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9년부터 다시 상승한다는 날짜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제가 짜맞춘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대세 상승은 2029년부터 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냐라는 숫자상의 근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 다음 대세 상승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예, 그런데 단순하게 예측한 게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왜 이렇게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의 규제 완화와 사람들의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과거에 약세장이 있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갔을 때 그런 모습과 지금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규제를 자꾸 완화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줘도 별로 시장에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거랑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응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응이 없어야 또 규제를 또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상승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세상승장은 요만한 호재만 있어도 별 의미 큰 호재도 아닌데도 바로바로 그냥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약세장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건 충분히 괜찮은 호재인데 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 계속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는 계속 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규제가 이건 풀어졌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자꾸 권장하는 쪽으로 가요. 강세장에선 부동산을 자꾸 억제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까? 부동산을 하는 놈들은 나쁜 놈, 너희 같은 놈 때문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런 다주택자들 나쁜 놈, 이런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프레임이 변합니다. 변하면서 너희들이 애국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힘을 내야 돼. 너희들이 힘을 내가지고 자꾸 부동산을 사주고 그래야 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미 그렇잖아요. 벌써 뭐라고 합니까? 지방 부동산 사면 혜택 준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이제. 미분양 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혜택까지 주겠대요. 미분양만이 아니라 소형주택 사면 좋은 사람이에요. 혜택 주겠대요. 여기서 끝날까요? 계속 그 혜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부동산을 사라고 권장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자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한순간에 뒤집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대세상승입니다. 대세상승장이 시작한 시점으로 봐도 다음 대세상승장은 지금으로부터 5년. 하락이 있고 나서 다음 대세상승장이 언제 오는지를 기다려본다고 계산을 해봐도 지금으로부터 5년. 거의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5년일까?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원래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주기설이 딱 맞으려고 그러면은 원래는 1997년도에 상승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10년 주기설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1997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IMF라는 게 터져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승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대세상승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 아니 이런 5년 이런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5년 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3년 후에 4년 후에 무슨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나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뤄지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고 정말 어느 정도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5년 있다 대세상승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기름을 붓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5년도 안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엉뚱하게 전세대출이라는 걸 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대출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뭔가 활용해야 되는 게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전세대출은 좀 국가 시책적으로 금리를 좀 더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대출을 받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뭔가를 내가 재테크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세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렇다면은 대세 상승장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연관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연관이 있죠.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졌고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또 그만큼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거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부동산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부동산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진장 많습니다. 유튜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요새 부동산 관심 가진 사람 치고 유튜브 안 보고 뭐 부동산 강의 한 번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떠냐면은 이런 강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좀 앞서가고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점 가서 책 보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거의 상식의 수준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식 수준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상식 수준이 높아진 세대가 이제 다음 주력 세대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5년까지 기다려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주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로 보지 못한 아주 빠른 주기로 다가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년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고, 5년이 남아서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대세상승장이 오면 뭘 살 건데요? 여러분, 살 거, 막 오르니까 아무거나 막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이 하루하루가 금액이 달라지는 게 대세상승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덥석 뭐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은 뭘 살지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됩니까? 또 그럼 대세상승장이라는 거 알아차리긴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많은 사례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세상승장이 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얘 뛰어들고 쟤 뛰어들고 쟤 뛰어들고 다 뛰어들어야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대세상승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세상승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내 친구랑 나랑 둘 다 5억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친구는 20억 자산가가 되고 나는 5억을 가진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고 이런 게 대세상승장이에요.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대세상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많이 불려놓으면 놓을수록 세팅을 잘하면 잘할수록 완전히 달라지는 게 대세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세상승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5년 아닐지도 몰라요. 3년일지도 모르고 역대 가장 짧은 약세장의 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냥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